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최고의 자기계발입니다. 어제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6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성공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돈도 벌었고 지위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너무 불행합니다. 화가 나고 우울하고 불안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다 이루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외적인 성취는 있지만 내적인 평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비단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이신가요? 모든 것을 이뤘는데 왜 행복하지 않은지, 성공했는데 왜 공허한지,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부터 남다른 야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승진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고 휴가도 없었습니다. 40대에 임원이 되었습니다. 50대에 더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집도 좋은 곳으로 옮겼고 차도 고급차를 샀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이었습니다. 동창회에 가면 모두가 그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니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무의미했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중요한 사람이었지만 집에서는 그냥 늙은 남편일 뿐이었습니다. 아내와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았지만 서로를 몰랐습니다. 자식들은 연락도 잘 안 했습니다. 아버지가 바빴던 만큼 자식들도 바빴습니다. 친구들도 없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은퇴하면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났습니다. 아내가 밥을 늦게 차려도 짜증이 났습니다. 텔레비전 뉴스를 봐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밤에는 잠이 안 왔습니다. 과거를 후회했습니다. 왜 그렇게 일만 했을까? 왜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침이 되면 우울했습니다. 오늘도 무의미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할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시간을 때우며 하루를 보냅니다. 이런 삶이 앞으로 20년, 30년 계속된다는 게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전화를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느냐고. 저는 그분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성취가 아니라 마음 다스리기라고. 우리는 평생 외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좋은 성적, 좋은 직장, 높은 연봉, 큰 집, 좋은 차, 이런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얻기 위해 온 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것들을 얻고 나면 공허합니다. 잠깐의 기쁨은 있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곧 다음 목표가 생깁니다. 더 높은 자리, 더 큰 집, 더 좋은 차, 끝 수 없습니다. 그러다 나이가 들어 모든 것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순간 정작 마음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우울하고 화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평화로운가? 감사할 줄 아는가? 현재를 즐길 수 있는가? 이것이 진짜 행복의 조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한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50대 중반이었습니다. 평생 남편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돈을 충분히 못 벌어온다고, 다른 집 남편들은 다 잘 사는데 왜 우리만 이 모양이냐고 매일 불평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공부를 안 하냐고, 왜 좋은 대학을 못 가냐고, 남의 집 아이들은 다 잘하는데 우리 집만 이러냐고 늘 비교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늘 불만족스러웠습니다. 늘 화가 났습니다. 행복한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고, 이러다가 큰 병 온다고,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 한다고.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돌아보니 지난 20년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살았을까? 남편도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자식들도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너무 가혹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먼저 감사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찾았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매일 출근하는 것, 자식들이 건강한 것, 집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것,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웃음이 늘었습니다. 가족들이 놀랐습니다. 엄마가 달라졌다고, 예전처럼 화내지 않는다고,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말합니다.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했다고. 남편도 자식도 예전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바뀌니 모든 게 다르게 보인다고. 진작 이렇게 살 걸 후회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세상을 바꿀 순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같은 상황도 다르게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까요? 먼저 화를 다스려야 합니다. 중년 이후 많은 분들이 화를 안고 삽니다. 세상에 대한 화, 가족에 대한 화, 자신에 대한 화. 이 화가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화가 날 때 심호흡하십시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10번만 반복하십시오. 화가 가라앉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걱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걱정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자식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하지만 대부분의 걱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걱정이 생기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일어날 일인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인가?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통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걱정해봤자 소용없습니다. 3번째로 비교를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불행은 대부분 비교에서 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합니다. 남은 잘 사는데 나는 못 산다고. 남은 행복한데 나는 불행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남의 삶은 겉만 보입니다. 속은 모릅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도 고민이 있습니다. 행복해 보이지만 그들도 아픔이 있습니다. 비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 과거의 나와 비교하십시오. 10년 전의 나보다 나아졌는가? 조금이라도 성장했는가? 이것이 진짜 비교입니다.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과거의 나와의 비교입니다. 4번째로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진짜 삶은 현재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십시오. 숨을 쉬는 것, 심장이 뛰는 것, 살아있다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십시오. 과거도 미래도 있고 현재에 머무십시오. 한 70대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미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젊을 때는 승진을 위해, 중년에는 은퇴 준비를 위해, 노년에는 자식 걱정으로 늘 미래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을, 늘 다음을 준비하느라 현재를 놓쳤다는 것을. 그제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밥맛을 음미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바람을 느꼈습니다. 손주와 놀 때는 온전히 그 시간에 집중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행복했습니다. 그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마음 다스리기의 결과입니다. 외적으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적으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다섯 번째로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원망을 안고 삽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배우자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합니다. 심지어 자신을 원망합니다. 이 원망이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원망을 붙들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아픈 것은 자신입니다. 부모님이 부족해도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배우자가 실수해도 나름 노력했을 것입니다. 자식이 기대에 못 미쳐도 그들의 인생입니다. 용서하고 내려놓으십시오. 무엇보다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과거의 실수들, 잘못한 선택들, 놓친 기회들 모두 용서하십시오. 그때는 최선이었습니다. 더 잘할 수 있었다면 그랬을 것입니다. 자책하지